자, 헌재의 평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종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자. 그래놓고 30분 만에 헤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각 14일, 11일 만에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 쟁점에 대한 중간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네. 문 대행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뭐 직접 신문을 제안하는 근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평의 얘기를 여러 번 하셨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평의는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변론 종결 후 한 달도 상당히 지났으니까 벌써 평의는 다 하고도 남을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평의를 오래 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사실 헌재 평의는 외부 발설이 사실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어떻게 들어보면 재판관 아닌 직원들로부터 얘기가 좀 나오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뭐 여자분들의 고성이 들린다. 예. 이런 네. 얘기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아마 김복형 재판관하고 정계선 재판관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제 견해는 아직도 6명 이상 인용이 되지 않아서 선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가정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도 여쭤볼 5대3 헤드락설의 이제 그런 건데, 만약에 지금 평의에 몇 시에 시작했다 몇 시에 끝났다는 사실은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자들이 보니까, 그리고 헌재를 취재해 보니까 지난주에 뭐 30분, 목요일 날은 물론 쭉 선고 다른 게 있긴 했지만 평이 없었고, 뭐 금요일 날도 1시간 뭐 길게 안 하고 야근 없이 일찍 퇴근하고, 이게 평의는 사실상 끝나서 어쩜 이제 선거가 가까워졌나라는 쪽으로 관측하는 분도 있고, 이제 더 이상 서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누구 의견을 바꿀 여지도 없고 완전히 거기 딱 교착이 된 상태라 더 이상 말을 길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어차피 평결로 가서 뭔가를 하기는 아직도 진전은 없는 상태다. 두 가지의 견해,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저는 뭐 당연히 후자인 후자. 것 같고요. 예. 뭐 얘기할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예. 이 사건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또 다른 때는 2주면 네. 됐는데 2주라는 게 사실은 뭐 평결 절차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은 뭐 할 말은 다 했는데 결국은 6대 2로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저는 뭐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대3으로 헤드락이 걸렸다. 네, 예, 그런 3명이 것 똘똘 같습니다. 뭉쳤다. 예, 여러분 예, 몇 대 예.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댓글로 이 상황 파악을 해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불안한지 네. 저쪽 진영에서 이렇게 많이 진보 진영분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예, 예. 민주당을 열렬히 응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댓글창에서 불안함을 마구 토로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상황 몇 대 몇으로 예측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3 설에 조금 더 설득력, 무게를 실어주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예 세 분, 두 분, 세 분으로 딱 나눠서 약간 머리가 조금 약간 정치적이지 못하다, 정치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예. 세 사람은 뭐 을사오적이 되면 안 된다고 막 국민을 배신하지 마십시오에 그냥 딱 사람 성함을 찍어서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세 분은 뭐 국민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민이 민주당이 뭔가 정보를 입수한 모양인데 세 분은 지금 기각이나 각하 쪽의 의견을 계속 견제하시나 보다라고 느껴지게, 사실은 저희가 그런 그 주요 정치인의 언급 없이 재판관 상황을 계속 거론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를 인용해서 보면 네. 그 세 분은 그렇고, 그리고 두 분 김용두, 정정미 재판관은 아마도 박찬대 원내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조금 중도에 있구나, 약간 절충 지역에 있구나, 어쩌면 5대3에서 4대4냐 6대2냐 가느냐 할 때 어쩌면 4대4로 갈 수 있는 분은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분석표를 다 이미 준 셈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추론은 해왔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입에 말. 함부로 막 아주 구체적으로 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박찬대 의원 덕분에 네.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어코딩도 박찬대니까 지금. 맞습니다. 예. 제가 이 관련해서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최근에 그 석간 문화일보에서였던 것 같은데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박찬대, 이재명 좀 제발 그만 죽여라. 예. 네. 왜냐하면 무리한 탄핵을 계속 언급할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뜻이었겠죠. 예, 우리는 그냥 예. 복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 저것도 탄핵 하니까 그만 죽여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3명을 언급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정치부에서 앉아있다가 3명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그래서 뭐라고? 3명 이름을 말했다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상한 짓을 해? 근데 봐봐요. 3명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3명이라 쳐봐요. 누구 한 명 이탈을 해. 그럼 그 사람은 전국에 있는 국민들 절반의 욕을 먹거나 또는 전국에 있는 절반의 지지도 얻지 못한 채 외롭게 평생을 대한민국에 살다 마감해야 된대요. 그런 셈이 된 거죠. 네, 3명 중에 예. 1명으로 이탈하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을 딴딴 뭉치겠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박찬대 어, 원내대표가 이렇게. 우리 3명을 묶었다는데 그러면 못 나가겠는데? 그렇게 웃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 가야 되나? 나 원래 잠깐 탄핵 하려고 했는데 아니 나 이민 가야 되나? 그러니까 문화일보의 높았고, 분석이 높았고. 그거잖아요. 그죠? 감독은 어쨌든 사인을 잘 안 내고 자 우리가 이 게임을 이기자 하고 있는데 박찬대 선수 나가서 계속 헛스윙하고 계속 돌아다 죽고 계속 저 2루타 쳤는데 3루 가다 죽고 이러면은 감독이 보기에 제가 열심히는 뛰는데 열심히 배트는 휘두르는데 우리 팀에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죠? 저는 솔직히 네, 저는 예. 그 팀의 속성상 이재명 감독이 사인 없이 저렇게 혼자 도로하거나 혼자 스윙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감독이 계속 도로 사인을 내는 거고 계속 그치. 휘둘러 사인을 낸다고 생각해요. 근데 맞아. 약간 국카 배드캅으로 감독은 그냥 사인 안 내는 척하고 이 박찬대 주장 선수가 열심히 뛰는 척을 할 뿐이지 저는 이재명 감독의 이 사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예, 예, 예.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박찬대 선수가 지금 상당히 괜히 도로하다 죽고 스윙하다 삼진 먹고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가능성에 다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 방송도 그렇고 다 이제 민주당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혼자 대답을 못 하고 있고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 바로 5대3이다. 이렇게 갈렸기 때문이다라고 보는데요.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네. 들은 건 한 2가지 예, 예. 정도가 아, 있는데요. 예. 첫째는 인용은 충분한데, 즉 6명 이상이 동의를 하는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알겠지요.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이 중요하다고 엄청 신속하게 하겠다고 예, 밝혔을 예.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받으면서 신속히 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네. 구속되었는데도 일주일에 2번씩 재판 하루 종일 네네네. 증인 신문 시간도 아주 적게 네네. 제한했고 재판에 유례가 없는 초식에도 그렇죠. 나오고 증인이나 증거 신청도 사실 많이 제한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변론 종결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천천히 한다. 그리고 6대2인데 8대0으로 하려고 한다. 그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 만약에 인용을 할 수 있다면 6대2건 8대0이건 7대1이건 벌써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그래서- 바로 형배학, 예. 문형배를 전공하고 문형배를 연구하는 형배학의 형배학의 고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배학의 1인자, 1인자, 1타 강사. 일타 강사로서 형배를 봤을 때는 예. 이거는 사회통합이고 그냥 5대3인 그렇죠. 상황이다. 예, 네. 문대행이나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죠. 많이 있다면 좀 천천히 할 수도 있죠. 예. 네. 근데 지금 거의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렇죠. 3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또 예. 다른 아니야. 얘기하는 분도 절대 못- 있어요. 예. 둘째는 일부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 설도 있죠. 예, 예. 근데 사실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업무 처리 방식을 보면 그 헌재에는 지금 70여 명의 헌법 연구관이 있고 그중에는 판사들도 파견돼서 한 10명이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결정문 초고는 저는 다 작성돼 있을 거라 봐요. 아, 선택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예. 경우에든 다 그렇죠. 예, 그렇죠. 상황별로 네. 예. 그리고 만약 작성이 안 됐다 하면 이걸 이렇게 하라 하면 이거 밤새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결정문 작성 시간 때문에 지연된다? 저는 그거는 전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5대3 알겠습니다. 헤드락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는데도 설명이 잠깐 나와 있지만 예. 8인 체제의 5대3 결론이 왜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헌재 입장에서 그게 좀 부담되니까 어쨌든 5대3에서 뭔가 교착돼 있다는 이제 그런 관측이잖아요. 부담은 당연히 될 거고요. 예, 예. 아마 헌재에서 현재까지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있는 상황에서 인용 5,
기각 또는 각하 3 이렇게 갖고 전체적으로 기각 의견이 나온 일은 없었다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인용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쉽게 해결될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 모든 것을 동원해보고 싶은 입장은 뭐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하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 재판관 임기가 3주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이 퇴임하고 새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다면 당연히 보수 재판관이 임명될 것이므로 문 대행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관이 6인이건 9인이건 간에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뭐 법문상 명백하고 예. 네. 지금 헌법재판관들 간에 인용 5, 기각 또는 각하 3으로 의결하는 것은 사실 이상할 것도 없고 법 예. 위반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제 민주당이나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 생각에 헌재가 마음 먹어서 하자 그러면 전혀 문제도 없고 법적으로도 그렇다고 봅니다. 예.